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의 당당 표방을 제한 수사 협조를 하라고 출두해야 마땅합니다. 잘 공천하고 서로 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난주 막을 내린 전원유의 선거제 개편을 비롯해서 전광훈 목사로 인해 내용을 겪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등 전국 현안에 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이제 나흘간의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안에서 이제 전원위원회가 이제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나흘간의 여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의원님이 이제 간사 역할을 또 맡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우셨나요? 예, 국민들께서 늘상 국회는 싸우는 곳 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제 좀 자유롭고 다양한 선거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개진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시고 네. 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주시는 분도 그 많으신 부분은 다 뭐 이구동성으로 다 뭐 좋은 평가를 내리시더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의견 수렴은 이제 한 상태고 네. 가능하면 이제 국민들의 투표권을 명확하게 결과로서 좀 도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선거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이제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흘간의 전원위원회를 쭉 이제 뭐 주도적으로 이제 그 열고 지켜보시면서 그럼 과연 내년 총선에 선거제도가 어느 정도 좀 바뀐 안이 도출돼서 적용할 것인가 여기 이제 국민들이 또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법 협상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해서 오랫동안 그 개정 작업을 해왔었는데 네. 20대 총선에서는 그 우리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그 정당이 선거제 개편 협상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실시가 됐는데 그게 위성정당이 운영되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네. 눈살을 찌푸린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이번에는 가능하면 좀 비례대표제도 국민들께서 내가 이 정당의 누구를 선택하면 누가 당선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선거제로 가야 될 테고 그다음 최근에 뭐 중대선거구제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 양당 원내대표 협의 또 정개특위 본회의 이런 공식적인 수순을 거쳐가면서 단일 안으로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위성 정당을 없애는 쪽에 대해서는 또 여야가 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네. 뭐 그 부분에서는 아마 네. 쉽게 동의를 네.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또 그 의원 정수, 비례대표제는 지금 여야 간에 좀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좁혀질 수 있나요? 예, 의원 정수는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정수를 내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그 부분은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여야 하고. 간의 네.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당은 의원 수를 좀 줄이자 270석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비례대표를 축소할지 아니면 지역구를 축소할지 여지는 남아 있지만 네.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국회를 의원 수를 좀 압축해서 운영하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야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그 지역구가 대구 서구잖아요. 예. 지역구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특히 의원님은 그 국토위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공헌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정이 어땠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부산의 가덕도 공항은 없던 공항을 새롭게 하나 이제 네. 건설하는 그런 공항이 되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기존에 있던 공항을 새로운 위치로 이제 옮기는 네. 이전하는 그런 이제 작업인데
여기에는 정부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공항을 조성하고 후적지도 개발하고 이런 이제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랐는데 그간에 대구 경북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60여 년간 전투기 소음에 좀 시달려 왔고 또 고도 제한 때문에 지역 개발 사업이 많이 좀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고통을 이해를 한다면 이 통합공항 이전 사업 과정 중에 혹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이런 그 결론을 담은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국방부, 국토부 또 기재부의 정부 측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험난한 과정이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나서서 지역의원들이 같이 좀 보조를 맞춰가지고 네.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자, 이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10조 원이 넘는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공항이 옮겨가는 지역의 경북 지역에 여러 가지 또 그 경제 활성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도 제한이 풀리니까 그 남아있는 후적지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부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현안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현재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좀 골치를 썩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현안이라고 하면 의원님은 어떤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두고 네. 또 주변에서 좀 훈수를 두는 분들 네. 또 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좀 그런 목소리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우리 내부에서도 좀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실언들 그런 발언들이 좀 잦아들어야 되겠다. 그때 내년도 총선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중도층, 중산층으로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을 하면서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전광훈 목사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천권 폐지를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제 지도부하고 이제 갈등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도 다 뭐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지도 다 이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TK, PK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당의 고민도 이제 더불어서 이제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어떻게 그 지지율, 국민의 성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그 당내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당의 뭐 공천권 폐지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필요하다면 본인께서 또 정당을 만드셔가지고 그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주시면 될 테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자기 세력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구태 정치의 전철을 밟아가시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정광훈 목사님 스스로도 주변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제 우리 당에서는 최근에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라든지 이런 게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TK, PK 특히 TK 지역은 네. 하락세가 좀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 정부의 무한한 그 지지세를 나타냈던 그런 지역이고 또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유권자층이 두텁기 때문에 또 쉽게 지지세가 반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국정 현안이 아니고 당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또 자칫 보면 좀 당 내부의 분열과 같은 네. 갈등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되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됐고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분은 없는지 또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 정책적 여러 가지 좀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공식 사과에 나섰는데 이번 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조기 귀국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송 전 대표는 22일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민들께서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좀 세 가지 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잦은 그 이권 개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친인척 비리,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터진 불법 정치 자금 비리인데 이번 이 불법 정치 자금의 비리 의혹은 특정 정치인 한 명이 아니고 민주당의 그 여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20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2024년에 터진, 물론 그 사건은 21년에 있었지만 23년에 이런 사건, 이런 소식을 접해야 되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씁쓸하실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또 이건 정치 보복 또는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다. 이렇게 피해 나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캠프 소속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거래한 정황을 본인께서 알고 있다는 녹취 파일이 지금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더 이상 나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한때 여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선당 후사를 생각한다면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또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빨리 조기 구국을 하셔가지고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이 목소리도 본인도 경청하시고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지난 3년이 굉장히 좀 여야 간에 좀 정쟁이 좀 치열했고 뭐 대선도 있었고 재보궐선거도 있었고 하여튼 뭐 지방선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 내가 이제 그 의정 활동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겠다 각오도 또 새롭게 다지실 시점이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발의하신 이 법률안에 대해서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 그 노사와 관련된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회는 현재 양대 노총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일 텐데 우리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은 14%입니다. 근데 그 14%의 노조를 대변하는 이 양대 단체가 각종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6%는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직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로자위원회 대표성을 좀 다양화할 필요는 없느냐. 네. MZ 노조라든지 또 청년, 여성,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에게도 정부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나눠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사용자 측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사용자 측의 대표 단체는 대기업들이 속한 경제단체의 사용자 대표가 나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사용자 입장에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경영자일 수도 있고 또 중견기업의 대표일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분들은 중소상공 자영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위원들의 대표성을 네. 좀 더 다양화하고 독점 추천권은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이제 대표성을 높여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새로운 노조를 결성을 해서 이제 제도권으로 더 이제 좀 끌어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양대 노총 이외에 다른 노조를 더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의 목소리까지 같이 좀 대변을 해야 되는지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대한민국의 이제 노조 조직률이 14%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경사노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굳이 노조를 조직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본인들이 이미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서 다양하게 그분들에게도 정부위원회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를 보통 하면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정해진 문구를 보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뭐 보시는 것 없이 편안하게 막힘없이 슬슬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으신 목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뭐 제 지역구 문제만 든다면 뭐 여러 가지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재 그 대기업들의 참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투자 결정들이 좀 보류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 정치적으로는 또 정책적으로는 그간에 국회에서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입법들, 정책들이 너무 포퓰리즘에 젖어 있다. 네. 올해만 해도 이제 세수가 펑크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꾸 돈을 풀어서 무료로 공짜로 또 이것도 해주자 저것도 해주자 하는데 결국 이 재원들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제공이 될 그런 재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국채를 지금 자꾸 빚을 져가지고 하는데 국채의 상환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럼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자꾸 이제 선심성 그 공약을 정책화해서 자꾸 돈을 투입하는 이런 거는 이제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대안을 찾는 그런 의정 활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원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등 오늘의 뜨거운 정치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